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권한없는 합참의장에 의한 군 장성 30여 명 축출, 내란 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 야당 해체 시도, 그리고 언론 재갈 물리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 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자정,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 개발 민관 유착의 부패 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검찰 농단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고요?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양형 부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서 국민의 상식과 법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해체, 국가 해체의 위기입니다.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만을 위해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독재 권력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은 김만배, 유동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전원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만 일부 인정했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의 검찰 내부망 고발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심 판결 후에 사흘 뒤인 11월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5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고 정준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시한을 불과 4시간 정도 남긴 11월 7일 저녁 7시 반경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사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작은 김만배라도 항소하자며 항소 강행을 요구했습니다. 막판 접수라도 하기 위해서 수사팀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야간 대기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시한을 단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정준우 지검장은 결국 불허로 입장을 정했고 수사팀은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나랍니까? 검찰 수사팀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재명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로 묵살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민간이 7,886억 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 원을 받은 이 엄청난 불균형, 단군일의 최악의 민간특혜, 배임범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심 판결문 분명히 말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특혜의 책임 주체가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성남시 수뇌부가 대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민간유착 부패 범죄의 정점을 향한 법적 통로를 봉쇄해 버린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이재명 측근들의 중범죄 죗값이 덜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불과 40여일 전인 9월 30일 국무회의는 검찰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노골적인 입법 폭거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이제 대장동 범죄의 진실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수용한 토지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이익을 부패 집단에게 넘겼는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은 정말 없었는가? 검찰은 그 질문에 답할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저희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 긴급 현안 질의 전체 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오늘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 검찰, 수뇌부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무부 승인이 갑자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오더에 의한 것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것입니까?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 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수사 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첫 발자국으로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저희는 신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국가 해체 시나리오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치의 왜곡, 이제는 판검사 왜곡죄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가는 이 장막을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 법사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의 정점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추베스 수준이다.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의 추미애 플러스 차베스를 합성했습니다. 왜냐? 위원장 개인 마음대로 멋대로 운영하는 법사위가 되었습니다. 발언권을 주고 뺏고를 본인 마음대로 하더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달 동안 아직도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소위원회 위원 변경은 해주지도 않고 멋대로 무소속 최혁진 위원을 추가로 예결 소위에 배정해서 한마디로 위원회 안의 여권과 야당의 균형을 깨버렸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법안심사 제1소위의 박준태 의원 대신에 주진우 의원을, 또 예결소위위원회도 곽규택 의원을 보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의회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야당 주장도 야당 선수도 본인이 마음대로 뽑겠다라는 그런 행태입니다. 의회 독재의 오만과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단 하루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여당 원내 지도부도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존중한다면 추미애 위원장 교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